예, 오늘부터는 장기기억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공부법 전자책에서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창의적 사고, 그죠? 창의적 사고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기억이라는 게 필요하고, 장기 기억,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억이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창의적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장기 기억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 모드가 필요하다. 집중 모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할 때 그 집중되는 그 상태,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억이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제 분산 모드가 필요한 겁니다. 분산 모드. 분산 모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아예 쉬는 게 있고 쉬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공부하고 관계되지 않은 다른 활동, 릴렉스하는. 아니면 공부를 하되 쉬운 것,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할 때도 분산 모드가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장기 기억을 만들 때 집중 모드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장기 기억을 만들 때 집중 모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분산 모드가 같이 연결이 돼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육을 키울 때 운동만 쉬지 않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창의성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집중 모드라는 것은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만 하는 거. 이게 집중 모드예요. 그런다고 해서 근육이 하루아침에 뭐 생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이제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같이 뭘 해줘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죠. 쉼. 요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기 기억을 만드는 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결론을 내렸던 게 요것을 잘하면 된다 요거죠. 이렇게 세 개. 요거를 잘하면 창의적 사고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이전에는 뭐만 생각을 했어요?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 모드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분산 모드를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장기 기억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같이 고민을 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쪽 창의적 사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런 방법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연구해서 입증이 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생각을 할 때 망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망각이라는 건 뭐예요? forgetting이죠.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린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공부를 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그걸 얼마만큼 잊어버리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놓고. 물론 여기에 이제 있는 단어들은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그 철자들의 연결이에요. 의미 없는 철자들을 외운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잊어버리는지를 체크를 한 겁니다. 왜 의미 없는 철자를 왜 연구를 했냐면은 사전 기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소실이 되네요. 그래서 하루만 되더라도 여기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요게 이제 33%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67%가 없어진 거죠. 예. 그 정도로 빠르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소실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을 망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각을 막으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망각을 막으려면 그냥 한번 공부하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습. 그래서 망각을 막기 위한 방법은 복습이에요. 뭐 복습밖에 없어요. 그죠? 복습을 해야 망각 사라지던 것을 되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습하면은 어떤가요? 그냥 뭐 매일 복습할 수도 있고 시간만 많으면 뭐 오늘 봤던 거 내일 보고 내일 본 거 또 모레 보고 그렇게 무한정 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효율성에서 떨어지잖아요. 효율성.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부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복습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복습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복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위한 어떻게 복습을 해야 효과적인가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저작권 문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캡처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찾으실 수 있으시면 요 시사기획 시사기획 창에서 공부에 대한 공부일 거예요. 공부에 대한 공부.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GRE 단어 있잖아요. GRE.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유학 가려고 유학을 못 갔지만 여기 보면은 미국 학생들도 이제 대학원 시험이거든요. 대학원 시험 갈 때 보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들, 영어 단어.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외우라고 시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단어를 20분 내내 몰아서 공부하게 몰아서 공부, 몰아서 외우기. 예, 첫 번째는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4분 외우고 휴식하고 4분 외우고 휴식하고 해서 이거 이제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분산 외우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쉬는 틈이 없잖아요. 그냥 몰아쳐 가지고 외운 거고, 여기는 이제 이런 간격을 두고 있잖아요. 예. 이런 간격을 두고선 공부를 한 거죠. 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5분 후 시험, 5분 후 시험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잘 외우는지 한 95% 이상 다 맞췄어요. 근데 일주일 후 시험을 봤더니 이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죠. 일주일 후 시험을 봤더니 요 분산시켜서 한 경우에는 50% 이상 남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몰아친 경우에는 한 30%밖에 안 됐어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억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5분 단기적인 시험에 단기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장기적인, 이게 이제 장기 기억과 관련된 거잖아요. 장기 기억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이것은 어떤 이런 간격의 효과를 위해서 좀 가공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장기 기억에는 이러한 간격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간격 이제 복습, 예, 간격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러한 간격, 그 복습 간격, 그죠? 복습 간격에 대한 자료예요. 복습 간격 자료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 그 마인드맵을 창시한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복습 간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습을 공부를 한 다음에 10분 지나서 하고, 두 번째 복습을 하루 지나서, 세 번째 복습을 일주일, 네 번째 복습을 1개월 지나서 하고, 다섯 번째 복습을 6개월째 하게 되면 요게 장기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 요게 이제 복습을 안 하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이렇게 소실이 되잖아요. 예, 요게 복습을 안 한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의를 들었다. 예, 대학교에서 아니면 뭐 온라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예, 강의 듣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까만색처럼 소실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10분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약간 올라가죠. 그죠? 소실되다가 약간 올라가서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다시 이제 소실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양은 요거죠. 요만큼이에요. 그래도 10분 후라도 복습을 하면 얼마 남는 건가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까지 했다. 예. 하루 지나서도 복습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기억량이 더 증가된 상태에서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얘는 한 50%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일주일까지 일주일 후에도 한번 복습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한 75%까지 올라가네요. 70인가요? 예. 한 70 정도? 70에서 75.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습까지 하면 요게 한 90,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하면은 요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창의적 사고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창의적 사고에 사용하는 기억이 된다. 할 수 있는 기억. 이게 만들어진 게 꽤 오래전인데 몇십 년 전인데 이러한 컨셉을 이미 정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뭐 한 5년, 최근 5년 사이에 입증이 된 내용들,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이전 그런 때 이러한 컨셉들을 정리를 해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토니 부잔이 쓴 책들도 뭐 몇 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격. 예, 간격. 요걸 그래서 이제 간격 복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복습이 이루어지냐면 강의 한 번 듣고 뭐 노트 정리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안 보다가 언제 가요? 시험 보기 직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몰아치기를 하죠. 몰아치기. 이거 벼락치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실험에서 나왔던 뭐 20분 동안 그냥 몰아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이때는 뭐 당장에는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예.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긴 하죠. 시험에. 그렇지만 벼락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건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장기 기억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 최소한 10분 두 번째 복습까지를 끝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단은 강의를 듣고선 강의 끝나고선 살짝 핵심적인 내용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날 전날 배운 거를 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표대로라면은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나요? 50%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딴 사람 하듯이 벼락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50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진 요기죠. 예, 요 상태. 바닥난 상태에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하고 50%라도 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예. 당연히 50%를 가지고 벼락치기를 하는 게 에너지도 덜 들겠죠. 왜냐하면 50이 있으니까 50만 더 벼락치기를 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양이 많겠죠. 예,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양이 많겠죠.
세 번째 복습까지 하면은 요 정도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겠죠. 요게 이제 뭐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뭐 정답이다, 이대로 꼭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러한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선 복습을 할 때 그것이 장기 기억에 훨씬 효과적이고, 그러한 간격에 대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아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학습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해라. 뭐 10분이라도 10분 바로 공부를 끝난 다음에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핵심 포인트만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찾아내는 것, 핵심 포인트 정리,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소한 3번을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뭐 6번까지, 5번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0분, 하루,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일주일 후로 하든지, 아니면 시험 전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 스케줄을, 복습 스케줄. 예, 이게 복습 스케줄이거든요.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 스케줄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거에, 캘린더에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선 알림을 받게 만드는 거죠. 알림. 그렇죠? 스케줄링하고 알림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플래시카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습을 플래시카드하고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플래시카드는 이제 뭐가 내장이 돼 있냐면은, 아까 이제 토니 부잔의 그래프와 같은 간격 복습 알고리즘이 내장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카드가 이제 플래시 카드가 안키가 있고, 저는 이제 안키를 쓰지는 않고 플래시 카드 딜럭스라고 하는 디럭스, 예, 이걸 쓰는데, 저는 이거를 강추합니다. 요걸 안키에는 없는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유료긴 한데 이게 구독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는 개념이에요. 얼마냐면 4,900원인가? 제가 뭐 이거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이거를 구매를 하고 평생 쓸 수가 있고, 이게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가 싫으시면 그냥 안키를 쓰시면 되고요. 그냥 4,9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평생의 어떤 학습 도구를 마련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강추를 드립니다. 예, 강추합니다. 그래서 요걸 복습 시스템에 연동을 시킨다.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의 시스템.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하려면 하는데 이거를 스케줄링하고 알림 만들고 뭐 이런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격 복습을 하려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간격 복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분산 학습이. Why?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분산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이제 공부 내용, 요 벽돌이 정보라고 기억해야 될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벽돌. 그러면 요 벽돌을 이제 정보들을 잘 쌓는 게 이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장기 기억 그 체계, 장기 기억 체계를 만든다. 구조, 장기 기억 구조를 만든다. 구조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게 이제 정보라고 생각하면 여기 뭘 발라줘야 돼요?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발라줘야 되죠. 그래서 이 모르타르가 발라서 이게 모르타르가 굳는 시간, 요게 간격이 됩니다. 간격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르타르가 마르는 시간, 요게 그 복습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간격을 두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그 분산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의 반대는 이제 벼락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벼락치기는 기억이 안 나느냐? 만약에 이제 급하다고 이 구조체를 만드는 게 너무 급하니까 급하다는 건 뭐예요? 모르타르가 마르기 전에 벽돌을 막 올려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르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쌓아 올리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보면은 뭔가 효과는 얻는 것 같아요.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뭔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 모르타르가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타르가 마르는 그 시간이 뭐하고 같냐면 신경세포가 수상돌기가 있고 수상이 있고 축삭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른 신경세포하고. 요게 뭐하고 비슷한가요? 요게 하나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벽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 붙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붙고 나면은 요게 이게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경화되는 시간이. 요 경화되는 시간이 언제 확보가 되냐면 복습 간격을 줄 때 요 경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화가 돼야 그 위에,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화가 되고선 또 위에 뭔가가 쌓아지고, 경화가 되고선 또 뭔가 위에 쌓아지고, 이런 개념으로 장기 기억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장기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 복습 간격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그래서 벼락치기는 안 된다. 어떻게든 분산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강의에 있어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장기 기억에서의 첫 번째 핵심. 첫 번째 핵심은 간격 복습. 한마디로 간격 복습을 해라. 나눠서 공부를 해라. 한 번 보고 관두는 게 아니라, 그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산을 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복습 시스템을 만들어라. 복습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격 복습을 해라.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요 그림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러한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효과적인 방법은 간격 복습이다. 물론 이제 집중 모드 쪽에다가 제가 부여지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긴 했지만, 이 간격 복습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간격 쉬는 시간이 이루어지죠. 그죠? 공부하고, 공부를 집중이라고 보고, 집중해서 공부. 요게 집중 모드예요. 모드. 하고, 여기 그 다음 집중 모드까지 갈 때, 공부 갈 때, 여기에 쉬는 시간이 있죠? 여기 간격 시간이 있죠? 요게 이제 분산 모드가 되는 겁니다. 분산 모드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분산 모드에서 신경 연결이 시냅스 경화 모르타르가 마르는 시간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요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한 간격 복습 자체가 집중 모드와 분산 모드를 같이 활용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복습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 시스템을 스케줄링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러한 맥락 위주로 방향,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학습 시스템, 복습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되는 그 원리는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런 복습 시스템, 공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